검수완박 전국에서 또 인사청문 전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서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독설이자 뻔뻔스러움을 극치라고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잠시 짚기로 하고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 발언 중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그 원칙을 어겨서 지금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장을 원래 다수당이 가져가면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상호 견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이 원래 관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깨버렸죠. 그 원칙을 깼고 당시에도 그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서 18개의 상임위를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비판이 거세니까요. 민주당이 반선적 고려 차원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그 나온 합의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의장은 또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제 원칙으로 돌아와서 그 원칙을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못 지키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이거 합의하신 분이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거를 부정하시기 위해서라면은 전임 원내대표와 본인은 이 다른 민주당이어야지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가 교체가 됐다고 해서 전임 대표가 월권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못 지키겠다. 본인들이 월권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임위원장을 또 독식하기 위한 명분을 또 억지로 쌓는 모습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힌 논리는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까지 정하는 건 권한밖의 일이다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설득력 있을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민망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최종적인 그 원구성 협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원구성안을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난해 원구성을 협상을 그렇게 할 때는 협치의 폭을 좀 넓혀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매번 싸우기만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보자 이런 합의였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상호 협력의 공간이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뭐 비단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고 양 당에 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서로 한 뼘도 양보하지 않고 신뢰를 상호 깎아먹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나와서 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는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앞으로 협상 파트너로서 2년간 어떻게 믿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후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지금 신뢰를 깎아먹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협상해 갈 때 저희가 지금 지적해 준 것처럼 상임위 독식, 그다음에 입법 독주 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 카드로서 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법 독주, 의회 독재라는 어떤 반발,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지난해 합의할 때도 뭐 그 문구가 있었지만 체계 작구 심사만 하자. 그 조건 하에서 이건 뭐 국민의힘에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제대로 개혁이 안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좀 시간을 끌려고 하면 입법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상원의회처럼 미국의 상원의회처럼 기능했던 게 사실이라 네. 모든 국회에서 이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더라도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 입장에서 한 팔을 묶어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게 질러놓고 그다음부터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협상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라고 변동이 보시는 있다고 저는 거고요.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또 앞서 말씀드린 뭐 검수완박 관련, 뭐 중수청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처럼 이게 협상을 위한 그냥 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또 확인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안 좋은 행태를 또 반복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의회제도 자체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좀 민주당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저런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이 단지 협상 요구로만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원 노릇하면서 국회의 의사를 지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때는 받았을 때 정말 그거를 과거와 같이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주지시키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 합의 번복 부분도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깨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협상 과정 속에서 합의안을 깨면서 사실상 원내대표의 그 협상권이 상당히 유명무실화되게 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책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서로가 강대강 대치가 되게 되면은 또 이거 상임위원장 가지고 또 다툴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들 앞에 아마 21대 국회는 아마 거의 사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의결 사흘 만에 이제 사의를 수용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퇴임식 없이 대검을 떠나게 된 다시 말해 검수완박 경랑 속에서 임기의 절반을 채운 채 김호수 총장이 퇴장을 했습니다.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여러 차례인데 끝까지 묶어두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사실 한 손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자꾸 질질 끄지 말고 자기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 국민 피해 우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도 보면은 검찰 혹은 기재부 출신,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힘이 강해질 거라는 거는 지금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사실상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는 수사 기소권 분리로 힘을 좀 빼놓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힘을 행정부에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대검을 떠나면서 김호수 총장이 남긴 얘기가 좀 대비되네요. 검찰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예, 뭐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우연히 우연으로 거듭되면 그걸 필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아마 간주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이 한 분은 지금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이런 식으로 불명예 퇴진을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총장들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처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사실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법무부 차관을 지냈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내 고위직을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을 이분이 이제 보좌를 했는데 사실상 보좌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자신의 소신이 그랬다면 그걸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히 협조를 하다가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검찰이 코너 끝까지 몰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또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 참으로 그 소신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이 안타깝고요. 네. 조금 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가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